closer, baby, read my lips. 한울님, 네, 하나님. 한울님 산책 좋아하세요? 네, 산책 좋아하죠.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정말요? 저 걷는 거 진짜 좋아해요.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이 걸으면 발목이 아프긴 한데 요즘 정말 걸을 맛이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완연한 가을이라서 하늘은 맑고 파랗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 햇빛 아래 있으면 또 은근 뜨겁더라고요. 걷기 좋은 날씨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발목이 아프시다니 적당히 걸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바람 불면 낙엽이 막 흩날려서 장관이에요. 낙엽 밟으면서 걸으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제 발목이 아픈 게 아니네요, 정말. 듣고 계신 언니들도 요즘처럼 날씨 좋은 날 가볍게 산책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저 하나가 강력 추천합니다. 네, 그럼 무르익은 가을날 11월 2주차 방송 시작해볼까요? 언니들, 여기 엘플릭스에서 마음에 드는 코너로 골라들어요.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10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우월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11월 2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노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예 탈출을 꿈꾸는 3년차 직장인입니다. 요즘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이라서 그런 걸까요? 모든 일들이 마구 몰아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노예 탈출의 꿈이 더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언제쯤 청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예님. 언니가 노예라는 닉네임으로 사연을 남겨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부르면서도 조금 깨림직한데요. 왜냐면 저도 노예거든요. 저도요. 근데 정말 저도 탈출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 저희가 녹음이 이제 본방송이 진행되는 날은 수요일이긴 하지만 저희 녹음 날은 또 금요일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레주파 녹음 올 때마다 조금 항상 후련한 마음으로 내일이 주말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오기는 하는데 이걸 듣고 계신 언니는 분명히 이제 주의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주말에 오려면 좀 더 시간이 많이 남은 제가 보기에 이건 주 4일째를 도입해야
노예, 살만한 노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뭐,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언니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더 오래 이어지지 않고, 네, 최대한 빠르게 탈출하시길 바라고요. 언니, 탈출 방법이 있다면 저도 같이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언니 노예님의 신청곡인 레미제라블의 Do You Hear the People Sing 듣고서 저희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elliz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을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11월 2주차의 띵동입니다. 태국 정부가 동성 간 결혼 허용 등 성소수자의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결혼평등법 제정에 노력하겠다는 소식입니다. 방콕 포스트와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이 같은 결혼평등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이 와차롱 정부 대변인은 총리는 결혼평등법을 비롯해 성소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각종 법안을 지지하며 관련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내각 심의를 거쳐 12월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국 현행법은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결혼평등법이 통과되면 일정 연령 이상이 된 후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국은 성전환자가 신분증에 표기되는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태국의 경우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이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성소수자들이 일반 직종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정부가 LGBTQ 행사를 후원하는가 하면 세계 각국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관광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8년 세계적인 성소수자 축제인 월드 프라이드를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고 하네요. 이렇게 미래까지 계획하는 태국 정부의 노력을 보니 우리나라도 언젠가 같은 길을 걷길 간절히 소망하게 되네요. 개인적으로 나름 차차 변화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도 뚜렷한 변화가 보이길 바라게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2023년 11월 2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언니들, 다음 달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2주차 엘플릭스의 한울입니다. 하나입니다. 언니들께 저희 2주차 엘플릭스가 들려드리고 싶은 오늘의 한마디는요. 내 몸 건강은 내가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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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2부 코너에서도 함께해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DJ 겸 작가 하나, 그리고 엔지니어 한울이 함께하는 2주차 방송 엘플릭스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 많이 성숙해졌네. 궁금해졌어. 너의 첫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을래? 듣고 싶어. 너의 처음은.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벌써 11월의 너의 처음은 녹음이네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방송이 11월, 12월 하면 끝나잖아요, 한우님.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슬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있는데요. 뭐죠? 바로 오늘의 주제는 첫 이별이에요. 아, 슬프죠? 벌써 슬프죠?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슬픈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주실 저희 게스트님을 한번 모셨는데요. 네. 오늘의 게스트분은 주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주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이렇게 슬픈 얘기를 같이 해주시게 돼서 되게 영광이에요. 네, 저도 영광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대화를 준비를 하면서 이별에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언니들이 딱 생각하셨을 때 처음 떠오르는 이별 약간 연인과의 이별? 네, 그죠. 네. 약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연인과의 이별이 아니더라도 가족과의 이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친구처럼 정말 소중한 사람과의 뭔가 관계로서의 이별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네. 또 뭔가 저는 이건 좀 더 색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면 좀 머물렀던 장소? 내가 오래 살던 집과의 이별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던 물건, 애착이 담긴 뭔가 애착 인연과의 이별 약간 이런 것도 이별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좀 이별의 범주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별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네. 네. 그러면 한울님 네. 이별 해보셨나요? 이별 그럼요. 이렇게 따지면 전 네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많이 해보셨나요? 네. 저도 생각해보면 네 많이 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사실 이별할 일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옛날에는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 옛날에. 네. 그죠. 주주님은요? 저도 연인과의 이별이라고 생각했을 땐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뭐 사람, 동물, 뭐 그런 가족들과의 이별이라고 생각했더니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이렇게 나 이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도 근데 참 이별이라는 게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긴 하지만 네. 저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어렵죠. 그렇죠. 저는 사실 정말 못해요, 이별을. 잘 하시는 편이세요, 하늘님?
그래도 저는 이별의 특화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조금 무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라 이별에 대한 하느님 어때요? 저는 어렸을 때는 하나님처럼 좀 그런 게 풍부했는데 여러 번 경험해서 그런지 좀 너무 무뎌졌어요, 지금은. 그래요? 네. 차가운 심장인가요? 눈물은 있어요. 눈물은 있나요? 주주님은 어때요? 저도 이별을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금방 극복해요. 정말 약간 회복하는 시간이 네. 빠른? 와, 약간 벌써 부러운데. 그러면 뭔가 우리 셋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네요. 재밌는데요? 한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네. 저는, 우리가 주제가 첫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첫 번째 이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봐요. 네. 네. 그래서 첫 이별, 혹시 하늘님 기억나세요? 첫 이별. 잘 기억 안 나세요? 네, 근데 제 기억상으로는 지금 어렸을 때 앞집이 싱싱마트라고 그냥 조그만 슈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주인 아저씨랑 되게 친했어요. 어렸으니까 이웃이잖아요. 그쵸. 항상 인사하고 그랬던 사이인데 그때 이제 죽음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해서. 그래요? 네, 이제 그래서 그때 자주 봤던 프로그램이 서프라이 땡이 프로였는데 네.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죽은 사람한테 파란색 조명을 비추잖아요. 약간 네. 뭔지 알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꿈에 파란색 조명을 비춰진 그 사장님의 모습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죽음을 인식했던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제 첫 이별은 약간 이런 기억? 근데 이건 사실 제가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정말요? 그러니까 하늘님이 어릴 때, 그러니까 아직 죽음이라는 거의 개념을 잘 모르는 어릴 때의 얘기를 해가지고. 네. 사실 그 아이들은 죽음이 뭔지 이해를 못한대요. 그죠. 그래서 죽음이랑 그냥 이제 죽음은 약간 이제 아예 못 보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아예 못 본다는 게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거랑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그거 두 개를 똑같이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어린 아이 이제 베이비시팅 알바를 한 번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몇 달 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그걸 그만두는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선생님 마지막이다. 이제 선생님 못 본다 이러면서 잘 지내 하고서 오는데 이제 그 애가 저랑 만나기 전에 키우던 강아지를 이제 하늘나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애기가 갑자기 강아지 보고 싶다고 막 우는 거예요. 이별하니까 그때가 생각났나 봐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못 보는 게 그 강아지를 못 보는 거랑 동일시해가지고 약간 그렇게 막 울면서 저를 막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생각났어요.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랑 이별을 했을 때 저는 항상 그거 한번 그래가지고 약간 마음이 아프죠. 네. 그전 잘 크고 있겠죠. 이제 알겠죠. 아이들은 회복이 빠르니까.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이별로 돌아가면 네. 저는 첫 이별은 사람은 아니었고 강아지였어요. 저는 이제 이게 그 아기를 이제 하늘나라로 보낸 거는 무지개 다리를 건넌 건 아니고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많이 부끄럽긴 한데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그냥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오신 거죠.
가족들과의 상의 없이. 그래서 뭔가 강아지를 저는 어렸을 때니까 당연히 너무 좋아해서 네. 같이 키우고 막 같이 막 자고 진짜 제가 엄청 애지중지했는데 뭐 엄마가 싫어하셔서 이제 결국에 다른 집으로 보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도 저는 너무 미안함으로 남아 있어요. 그 강아지가 마지막에 갔을 때의 그 눈망울 그게 아직도 떠올라요. 네, 생생해가지고 근데 되게 어렸을 때인데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강아지를 싫어해가지고 맨날 안 웃다가 강아지가 갈 때만 한번 활짝 웃었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가 그거를 알아채고 막 좋아가지고 그 눈이 계속 생각나. 그래서 저는 슬퍼요. 너무 미안함이 너무 있어요. 그게 제 첫 이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떡해. 언니들 울고 계신 거 아니죠? 듣고 계신 언니들. 아무튼 저희 첫 이별은 그런데요. 그러면 주주님의 첫 이별 혹시 기억나세요? 저 솔직히 너무 많은 이별을 했을 텐데 기억이 잘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그냥 첫 이별이라고 들었을 때 첫 연인과의 이별이 떠올랐어요. 근데 첫 연인과의 이별은 솔직히 다들 힘들잖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매우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오래 만난 사람이기도 했고 이제 마지막 여행을 갔었거든요. 계획적으로요? 마지막 여행? 아니요. 그건 아니고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네. 이제 저는 그 상대방의 마음이 떠난 네. 거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여행을 가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헤어졌었어요. 저 지금 입을 못 다물고 있는데. 근데 네. 근데 마음의 정리가 되셨었나요? 그때 여행이 3주 정도였었어가지고 되게 길었네요. 네. 혼자서 열심히 정리를 했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비행기에서 작별을 구하고 나서 네. 공항에 와가지고 헤어지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정말요? 네. 이별 잘한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 3주 네. 동안 이별을 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 그럼 좀 궁금한 게 네. 그럼 그 이후로는 좀 그 이별에 대해서 슬펐던 적이 슬펐죠. 왜냐하면 한 20대 초반에 계속 같이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혼자 해야 되니까 다. 맞아요. 그게 성인이 되고 만나기 시작해서 네. 20대 초반을 다 같이 해서 뭐 혼자 뭐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혼자 할 때마다 이제 새로운 도전. 그 생각나고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다 극복해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멋있어요. 네, 저도 주주님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첫 연인과의 이별이. 저도 20살 돼서 약간 새로운 인생 같잖아요. 20살이 되면. 네. 새로운 뭔가 인생을 시작하는 느낌인데 또 전 타지 생활을 했어가지고 타지에 올라와서 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랑 몇 년 동안 다 모든 걸 같이 하다가 이제 그 사람 없이 살아야 되는 그래서 약간 저는 그때가 약간 제 2의 홀로서기가 아니었나?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도 헤어지기 전에 주주님처럼 그 여행을 다녀왔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 저는. 이별 여행은. 네.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되게 힘든 여행이었다. 이렇게 기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갔던 장소들도 다시 저도 해외여행이었어가지고 다시 가라고 하면 굳이 가야 하나? 약간 그런 정도로 별로 좋은 기억으로 안 남아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기간이 짧았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네.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그러면 저희 첫 이별은 아니더라도 조금 이런 식으로 또 기억에 남는 게 있었을까요? 저는 근데 다 동물 관련된 거여가지고 저도요. 동물과의 이별이 많았어요. 어. 하늘님은 어때요? 저도
근데 키우던 동물은 아니고 네. 아버지께서 운전을 하다가 이제 도로에 어. 치였는지 그 뭔진 잘 모르겠어. 부엉인지 올빼미인지 아무튼 그런 류였는데 네. 그거를 이제 박스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어. 네, 마음이 쓰여가지고 가져오셨는데 뭐 스마트폰 이런 것도 없고 오직 인터넷 검색인데 그렇게 자료도 많지 않아가지고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했는데 네. 잘 모르시는 거죠. 이제 저도 그쵸. 너무 어렸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 상자 채로 베란다에 두고 뭐 먹이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며칠 있다가 이제 좀 회복이 됐을 때쯤 공원에 데려가가지고 어머니께서 그 나무 위에다가 올려주셨어요. 이제 애가 난리치니까 손도 다치시고 그랬는데 저는 동물 관련된 이별은 이런 기억이 있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요. 네. 잘 날아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릴 때고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도 사실 지나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죠. 그냥 약간 A하고 그냥 가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집으로 데려오기 쉽지 않았는데 진짜 기억날 만한 경험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별이 뭔가 부모님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서 한 이별이라면 저는 그 햄스터를 길렀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설기라는 친구였는데 귀여워. 되게 하얗고 조그만 이제 햄스터였는데 그 친구한테 되게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친구랑 같이 살면서. 그래서 되게 제가 수제 사료 만들어서 먹이고 약간 그거 있거든요. 그 햄스터 사료 뭐 조단백 몇 그램, 뭐 지방 몇 그램, 그 다 맞춰가지고 제가 한 스푼 한 스푼 다 넣어서 만든 사료 먹이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게 오래 살았어요. 한 3년? 3년 맞아요. 넘게? 수명이 짧다고 들었어요. 햄스터. 맞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오래 산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3년 살다가 이제 보냈는데 보낼 때 저는 그 안락사를 시켰어요. 아파서? 네.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어떻게 사실 큰 동물이었으면 조금 더 손을 써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애가 너무 작은 소동물이고 또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어렵게 치료해서 살려도 얘는 이제 이미 수명이 거의 다 했는데 더 사실 고통만 주는 격이고 그래서 뭔가 그 아이를 위해서 좀 먼저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기억에 남아요. 저는 계속. 근데 이것도 좋은 기억, 어떻게 보면 좋은 기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또 이거를 또 안 좋은 기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만 해도 약간 안락사? 그거 죽이는 거? 약간 이런 인식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또 그래서 제가 이제 동물병원에다 전화를 하면서 혹시 햄스터 안락사 하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어떤 병원에서든 진짜 다 거절을 당했어요. 제가 한 10군데 넘게 전화했는데 정말 다 거절당하고 심지어 어느 병원에서는 저희 그런 거 안 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안락사를 그런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거 안 한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약간 문전박대 당한 데도 막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 이후로 좀 동물 안락사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에 좀 더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해요. 계속 뭔가 생각나는? 네, 제 경험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혹시 주주님은 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저도 비슷해가지고 저도 저희 반려동물 사실 이게 그냥 이별은 이별인데 죽음은 약간 영원한 이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죽음과 관련된 이별은 다 기억에 남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반려동물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슬픈 이제까지 내 삶에서 그랬던 순간이라 저는 되게 오래 키운 반려동물이어가지고
18년 키웠거든요. 그래서 많이 슬퍼요. 얘기만 해도 사실 슬퍼서. 그죠. 네, 간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한 2년 정도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날 제가 뭔가 느낌이 그래서 네.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품에서 간 거? 그래서 기억이 또 다 남아요. 이게 그 몸의 맞아. 변화라 네. 그래야 되나? 차가워지고 굳고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이 나가지고 맞아요. 네, 슬퍼요. 네, 정말 저는 반려동물 가족이니까 사실 가족과의 이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뭔가 계속 죽음, 이별, 뭐 연인 이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별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제가 방금 생각이 났어요. 이건 조금 다른 결인데 네. 요즘에 계절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옷장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 옷장 정리를 할 때마다 이제 안 입는 옷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번 여름에 한 번도 안 입은 옷. 뭐 앞으로도 안 입을 것 같은 불편한 옷, 뭔가 그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저희 단체에 기부를 하려고 이제 봉투에다가 하나둘 집어넣는데 엄청 큰 비닐봉투 2개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이렇게 안 입는 옷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고 최근에 그 친구들이랑 이별을 했어요. 잘하셨어요. 보내줬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기부 영수증도 맞아요. 받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별 괜찮다. 왜냐면 옷 정리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네. 그럴 때 모아다가 다 같이 빠이빠이 하고 좋은 이별을 해보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났네요. 이 얘기하니까 네. 저는 제 물건을 어렸을 때 진짜 못 버렸어요. 그래서 제 서랍에 쌓아놓고 똑같은 그 잡다한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버려도 되는데 언젠가는 쓰이겠지 하고 박아놓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물건에 대한 애착? 네, 그게 너무 심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는 네, 그냥 요즘도 좀 모으긴 하는데 어떤 걸 모아요? 예를 들면? 약간 끈 같은 거. 끈이요? 약간 빵봉지 끈 막 그런 거요? 그 옷 사면 딸려오는 약간 탄탄한 네. 어딘가에 쓰일 것 같은 그런 잡다한 거 있잖아요. 정말 어딘가에 쓰인단 말이죠. 네. 정말 쓰여가지고 갖고 있다가 네. 이제 놓아줘야지 할 때는 네. 한 5년 뒤에 버리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다. 네, 요즘은 그래도 어렸을 때보다는 훨씬 잘 버리죠. 네. 주부 구단?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냥 아껴 쓰는 거죠, 뭐. 저는 비슷한 건 있었어요. 뭐예요? 저 지우개를 모았어요. 지우개. 어릴 때. 안 모았어요? 네, 안 모았어요. 뭐 유행이었어요, 혹시? 그것까진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냥 뭔가 지우개도 막 그 네모나고 하얗고 떡지우개 그런 거 말고 되게 예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약간 투명하고 막 무늬 오렌지 있는. 모양, 알지, 무슨 뭐 알지. 노트북 모양 그런 거 맞아. 아이스크림 모양 그런 거 맞잖아요. 노트북 뭐야? 뭔지 알잖아요. 뭐지? 몰라요? 이렇게 생긴 거. 약간 이렇게 열 수도 있고 노트북 약간 그런 뭔가 것도 있었던 것 있고. 같아요. 안 지워지는 그런 네, 재질. 안 지워지는 네, 지우개. 지우개로서의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지만. 저는 스티커를 엄청 네. 많이 모았어요. 저랑 그래서 비슷하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산 스티커가 아직도 있어요. 오, 혹시 옷 입히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아바타 있어요. 옷 입히기. 네. 사람 있고 옆에 옷 같은 거 있고. 어떡해. 근데 스티커는 요즘도 모으는 언니들 많을걸요? 근데 안 써요. 그러니까 다꾸용으로 해가지고 몇 팩들이 해가지고 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뜯어보면 어느 스티커가 들어있는지 모를 그런 것도 되게 많은데
다 안 쓰죠. 안 써요. 안 써도 스티커는 이별하기 참 어려운 소재인 그죠. 것 같아요. 진짜요. 이뻐 다. 맞아. 근데 어디다 쓰죠? 쓸 데가 없어요. 그리고 쓰려고 그러면 아까워. 맞아. 진짜 공감이 너무 되네요. 재밌네. 저도 집에 스티커 과자 한 뭉치 있거든요. 근데 다이어리를 쓰느냐 그것도 아니어가지고. 저도. 그것도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한 판 사면 이제 똑같은. 그 안에서 비슷한 것들이 음. 많아가지고 뭔가 또 다른 거 사게 되고. 맞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저 약간 퀴어 굿즈를 그러니까 어디 행사 가면 되게 많이 받고 그 퀴어 퍼레이드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집어오고 그렇죠. 맞아요. 뭐 이렇게 후원하면 뭐 받고 이래가지고 이만큼 쌓여있는 스티커가 되게 많고 뭔가 많은데 근데 버리지 못하겠어요. 그죠. 맞아요. 저도. 퀴어 관련한 건 좀 버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배지도 하나 두 개 모으다 보니까 되게 많아졌거든요. 정말 쓸 곳은 없는데 그렇지만 갖고 있게 돼.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네. 다양해서 좀 맞아요. 예쁘잖아요. 모아놓으면. 그러니까 그거 어디서 팔지도 않는다고요. 한정판이야 매년. 그래서 뭔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요. 네, 그 친구들이랑은 이별할 생각은 없네요. 저도요. 아직은. 맞아요. 저도.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해봤는데 네. 이별 관련한 영화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주제의 영화? 이별을 주제로 한 영화? 그래서 어릴 때 토이스토리를 영화 학원에서 되게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보는 거랑 또 커서 보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약간 그 어릴 때는 주인공 이름이 뭐죠? 앤디? 앤디 맞나요? 앤디가 어렸는데 몇 년 전에 개봉한 거 보니까 앤디가 커서 대학생이 돼가지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슬프다 그러면서 인형이 이제 그 주인이 인형을 떠나는 거죠. 맞죠? 네. 커가지고. 그쵸. 그니까 저는 사실 인형에도 애착이 되게 많거든요. 애착 없으세요, 하늘님? 인형이랑 같이 막 자고 이름 붙여주고 그런 거 안 했어요? 그 느낌이 되게 좋았던 곰돌이 인형에 네. 애착이 있었는데 그냥 모르는 사이에 없어졌어요. 아마 누가 버렸겠죠? 근데 막 제가 막 이 인형 얘기하니까 주주님이 그런 적 없다고 이렇게 막 근데 고개를 인형이 진짜 흩으셨어요.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집에요? 애착은 이름을 붙여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은 인형을 모으는? 사는? 이유가 뭐예요? 궁금해가지고.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인형을 선물로 되게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렇게 작은 인형들을 사서 달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많았는데, 이름을 붙여준 적은 한 번도 없네요. 그래서 제 침대가 많이 인형일 정도로 진짜요? 네, 정말 많았거든요. 특히 한 캐릭터 인형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걔가 이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걔가 이름이 있어서 붙여주기가 조금 그러니까요. 조금 힘들겠다. 그냥 곰돌이 이러면 걔 고유명사가 있는데 고유명사가 있어요. 저는 보통 붙이는 것 같아요, 이름을. 그냥 너는 뭐 나는 뭐 그리고 저도 그거 하고 싶은데 달고 다니고 싶은데 아까워서 못 달고 해지니까. 그래서 자꾸 장롱 안에 처박혀 있어. 차라리 달고 다니는 게. 그러니까요. 걔네들도 이제 구경해야죠. 네. 바깥 세상 좀 뽐내야지. 이게 아끼다가 뭐가 된다고 이제 쓸 수 있을 때 써야 되는데 그건 아직 못했네요. 뭔가 우리 슬픈 얘기 하다가 또 재밌는 이별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요. 또 다시 조금 돌아가자면 우리 이별을 하고서 얘기는 하기는 했는데 조금 힘들었던 일이나 뭐 이렇게 뒤늦게 뭔가 후회했던 일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후회를 약간 예로 들어보자면 가끔 저는 꿈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동물들이 뭔가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그냥 이런 식으로도 꿈에 나오고 저희가 사실 고양이를 많이 키웠거든요. 제가 강아지 햄스터 얘기는 했지만 고양이 얘기를 안 했는데 좀 고양이들 중에서 아픈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어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작은 고양이여서 저희가 살던 데에 좀 인프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동물병원이 제대로 된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방이 많이 그렇거든요. 대부분의 저희는 동물병원보다 가축병원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소동물보다는 이제 큰 동물. 네, 나가서 이제 맨날 가면 동물병원 가면은 수의사 이제 어디 축사 갔다 그러고 이제 그 진료 과목이 소, 돼지 약간 이런 거고 뭔가 그런 조그만 애들이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병원을 약간 제때 못 간 거죠. 이렇게 있는 병원에 간다고 갔는데 그 병원 사람들도 잘 모르고 그렇게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되게 애기였는데 좀 별로 보낸 애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애기가 계속 되게 미안한 게 크게 있어요. 그런 거 후회하는 거? 약간 인프라 좋은 데서 그러니까 애들을 키우려면 내가 산 생명을 책임지려면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니까 그 친구들에게 맞는 환경이 필요하다. 근데 그 환경이 생활 환경도 그렇겠지만 나의 뭐 병원을 데리고 가려면 근처에 갈 수 있는 병원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가면 내가 경제적으로 지탱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아픈 아이들 보살피려면 내가 그만큼의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준비된 상황에서 네. 같이 함께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하는 일? 근데 사실 이런 경험을 가슴 아프니까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해버렸으니까. 근데 그걸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 애기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정말 미안하고 아직도 후회되는 일로 남지만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거나 뭐 다른 동물들을 드리려고 했을 때 그것 먼저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럴 충분한 자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후회지만 얻는 게 있었던 후회? 저도 비슷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직 누구를 맞아요. 같이 못 살겠는 게 아직은 자질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죠. 이게 뭔가 그런 게 있거든요. 연인에서의 이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요? 아니요. 두 가지? 궁금했어요. 두 가지. 네. 응. 그러니까 연인이랑 헤어졌을 때 네. 주변에 나 헤어졌어라고 하면은 야, 너 빨리 다른 사람 좋은 사람 만나.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라. 이런 파랑 아니면 나는 아직 사람 만날 준비가 안 됐다 하고서 약간 나만의 시간으로 이렇게 혼자 극복하는 사람. 약간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뭔가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가족들의 이별은 다른 생명을 들여서 또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맞아요. 섣불리 못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큰 것 같아. 그렇네요. 그래서 갑자기 질문 드릴게요, 하늘님. 네, 갑자기? 네. 네. 연인과의 이별, 사람으로 잊는다. 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 어떤 타입인가요? 글쎄요. 혼자 있다가 좀 정리하고 사람으로 있는 것 같아요. 둘이 합쳐진 건가요? 그죠? 애매하다. 그니까 내가 원한 답은 저게 아니었는데. 그래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 그러니까요. 근데 기간이 필요한 건 맞아요. 저는 연인과의 첫 이별을 했을 때 짧을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는 한 1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1년에서 1년 반? 네.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혼자 마음 정리를 하니까 슬슬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다른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아예 그 감정은 다 잊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냥 두 개가 합쳐진 게 아닐까. 네. 근데 하늘님 이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맨 잘하는 것 처음엔 같아요. 못한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뭐 네. 잘해요. 네.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으로 있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일부러 이렇게 시도해도 그 전에 사람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와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 잊으려 했는데 네, 실패해서. 실패. 그냥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별 잘 못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거든요. 긴 시간이 필요하구나.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잊기보다는, 거기에서 약간 수긍하게 되는? 약간 이별을 하는데 한울님이 방금 약간 다 잊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잊지는 않지만 그냥 예전에는 왜 헤어졌을까? 왜 그랬어야 됐을까? 이러면서 지금 만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그 극복하고 나서는 그랬지. 어쩔 수 없지. 약간 걔도 그랬을 수 있겠다. 그 상황에서. 약간 나도 그랬을 수 있겠다. 약간 그때 우리가 더 만나봤자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수긍하게는 그런 것 같아요. 잊혀지지는 않더라고요. 주주님은 어때요? 저는 저도 네. 시간을 그냥 혼자 시간 보내는 편이에요. 남으로 잊혀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제가 알아서 네. 정리를 해야지 잊혀지는 거지. 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잊혀지는 게 잊혀지는 건가? 그거는 약간 다른 사람 만나면서 이 생각도 당연히 나는 거 아닐까요? 정리하기 전에는 네. 생각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저는 아니지만 주변에 이제 사람으로 잊으려고 이렇게 또 새로운 사람 사귀다가 뭐 연애하다가 요즘 사람이 너무 생각나서 나 뭐 연애 못하겠다 약간 이런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치만 안 좋은 것 같네요.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예의가 아닌 것 네, 같아요. 건강하지 못한 이별이네요, 정말. 그러면은 저희가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별을 저는 얘기를 하면서도 아직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렵죠, 하늘님.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나마 이전 이별에서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좀 많이 추천하고 다니는데 네. 저는 약간 자조 모임을 가졌다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사실 계기는 그냥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너무 힘들고 일단 저는 그거거든요. 저는 말을 해야 약간 풀려요.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내 감정이 이렇고 나는 지금 너무 슬프고 이거를 말로 해야 다 풀리는 성격이에요. 한울님 아니죠? 네, 저는 혼자 해요. 다. 혼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한테도까진 아닌데. 네. 그래도 저는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혼자 좀 삭히는 게 되게 많아요. 주주님은 어때요? 저도 말로 다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힘든 걸 알아줘야 돼요. 맞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 주변 사람도 안 좋아하잖아요. 내가 했던 얘기 또 하고 내가 힘든 얘기 또 하고 이게 한 몇 번 많이 반복되면 그쵸. 안 좋아하니까. 근데 그것도 저도 아니까요. 제 주변 사람들이 제 감정 쓰레기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랑 새롭게 사귀었어요. 이별을 한 사람들의 맞아요. 모임. 맞아요. 최근에 이별을 한 사람들의 모임. 와우, 이제 좋다. 퀴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비퀴어 친구들이었는데 네. 사실 뭐 커밍아웃이랄 것도 없이
그냥 가서 거기서 제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근데 내가 몇 달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아무 말도 못 하거든, 다들. 왜냐면 다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런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구나. 아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어차피 똑같은 이별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지금은 정말 찐친이 됐는데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도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서로 그런 게 있었어요. 다들 똑같은 처지니까 말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서로 전화해서 몇 시간씩 얘기 들어주고. 와, 좋다. 사실 그렇게 힘들고 혼자 막 생각하고 얘기하다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데 제가 혼자 오해하거나 과장해서 생각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제 그 친구들이 그렇지 않아. 너는 소중하고 그렇지 않은데 그게 아닐걸?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서로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자존감 지켜주는 친구들. 그니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별에 힘겨워하면서 이상한 짓을 이제 판단력이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하면 그건 아니야.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아니. 다시 생각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잡아줘가지고 저는 이게 굉장히 추천하는 방법. 좋다. 건강하죠? 이 정도면 건강했죠. 저는 주주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별을 했을 때요? 네. 뭔가 극복하기 위한 방법. 극복하기 위한 방법. 아니, 전 네. 술을 많이 마시죠. 근데 저도 많이 마셨어요. 근데 그것도 방법이긴 하죠. 네. 약간 정신없이 놀러 다니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사실 이별을 했을 때 그거를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상태를 즐겨요. 제가 이별을 한 상황을. 좀 약간 한 번 사귀면 되게 오래 사귀는 편이라 네. 오랜만에 솔로 됐다. 솔로를 즐기자. 얼마 없는 나만의 기간이다. 나만의 시간을 즐기자. 그리고 혼자 놀고 그리고 아니면은 또 같이 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극복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좀 긍정적으로 전환을 해서 받아들이시는 편인가 봐요. 네. 사람들은 너무 머리에 꽃밭이라고 들 하는데 주주님이? 네. 너무 긍정적인 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힘들 때는 오히려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저한테 없는 면인 것 같아서 되게 부러워요. 감사해요. 근데 저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저도 술 정말 많이. 술은 안 좋은 거니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 네 적당히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몸을 굴렸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힘들게. 네. 약간 생각도 안 나게 몸이 피곤해서 집에 가면 쓰러져 자. 약간 그래서 집을 그냥 잠자는 용도로. 주말에도 거의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정말 잠만 자고 나오네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그게 몸에 배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 않아도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막 열심히 밖을 막 나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이 엉망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밖에만 신경을 쓰면은 그래서 조금 줄였어요. 근데 도움은 되더라고요. 다른 거에 정신 팔리게 하는 거. 근데 몸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건 또 그렇죠. 그때 새로운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게 못했던 경험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늘님은요? 뭐 없었어요? 저도 방금 얘기해서 공감하는 게 연인과의 첫 이별을 했을 때는 제가 동성애자인 걸 아무도 몰랐을 때여가지고 정말 친한 친구조차 또 몰랐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1년 넘게 너무 힘들어
했었거든요. 힘들었겠다. 그때 생각하면은 힘들었는데 그 다음 연애를 했을 때부터는 이별하고 나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인별이나 뭐 그런 SNS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노니까 좀 다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이별의 그쵸. 경험. 그쵸. 그런 걸 공유를 하니까 좀 더 첫 번째 연애보다 정리가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진짜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제가 네, 그렇게 느꼈어요. 두 분 얘기 듣고도 그랬고 그런 걸 좀 이별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방법은 저는 좀 두 분이랑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내 감정을 공감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그걸로 얻는 위안이 되게 큰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또 새롭게 생각이 난 게 있는데 네. 이것도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저 말하다 보니까 이별 네. 좀 건강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더 추천드리는 건 저는 일기를 쓰는 거예요. 사실 뭐 이별한 직후면 제 감정이 정말 롤러코스터거든요. 정말 후회했다가 또 뭐 어쩔 수 없지 했다가 또 화도 냈다가 솔직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그게 가족과의 이별이든 뭐 연인과의 이별이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감정을 그냥 생각으로만 하면은 되게 어지러운데 그거를 직접 글로 쓰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초반에는 잘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슬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화가 나고 약간 그게 한꺼번에 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매일 쓰다 보면 그게 변화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별을 다 극복하고 나서 한 몇 년 뒤에 봐도 되게 약간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아 이때 나는 이랬구나. 근데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의 나는 되게 괜찮아. 잘 극복했다. 네, 그렇지만 그때 내가 힘든 거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나 정말 이때 정말 힘들었구나. 또 알 수 있는데 정말 나 극복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성장 일기가 된 격이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뭔가 휘황찬란하게 거창하게 쓰지 않아도 그냥 내가 이렇게 글로 쓰고 있으면 아 나는 잘 모르겠었는데 아 나 지금 슬프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것 같고 나중에 봤을 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일기를 안 쓰더라도 힘들 때만 찾아가는 뭔가 감정 쓰레기통 같은 일기장이 되더라도 써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혹시나 뭐 이별 중이시라거나 이별을 경험했다거나 뭐 이별을 예정이신 언니들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방법 저희 추천은 일기입니다. 네. 네. 그렇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이잖아요, 사실. 네. 연말이니까 내년이나 아니면 뭐 앞으로 이런 거랑은 정말 이제 이별하고 싶다 하는 게 있어요? 하늘님? 저는 이게 저의 너무 큰 소망인데요. 네, 궁금해요. 저는 이가리와 이별하고 싶습니다. 이가리? 네. 제가 가족들이랑 살 때 언니랑 방을 같이 썼거든요. 네. 제가 이가리가 심하다고 막 밤에 깨우고 네, 되게 시끄러워서? 네, 혼내고 그랬어요. 근데 언니도 이 갈거든요. 아무튼 제 치아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게 느껴져가지고 정말 네. 그만 갈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무의식을 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교정기 같은 거 있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마우스피스? 해봤는데 안 돼요? 못하겠어요. 제 잘 의지가 때. 너무 박약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네.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늘님은 네. 내년 목표인가요? 그게? 내년에는 이가리와 바이바이 하겠다. 올해면 좋고요. 올해면 좋고. 네, 최대한 빨리 해야 제 건강이
네. 네,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한번 빨리 이별해 보겠습니다. 와, 한울님의 이가리와의 이별 제가 응원할게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치아 건강을 위해서 네. 정말로. 아, 저는 네. 뭐랑 이별할까 하다가 딱히 이별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좋은데라고 만족? 생각하다가 딱 하나 생각이 났어요. 뭐야? 뭐죠? 저는 내년에 아니면 앞으로 최대한 빨리 네. 제 생리전 증후군과 이별하고 싶거든요. 지금 정말 올해 너무 휘둘려가지고요. 제가 올해에만 한 해외여행을 한 4번 정도 다녀왔는데 네. 그 4번 다 이 아이와 함께 했어요. 네. 근데 다 날짜가 다 달랐는데 얘가 너무 혼자 설레발을 쳐가지고 이제 생리할 때 아닌데 막 생리하고 여행 시작과 동시에 시작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국 돌아오면 끝. 약간 이런 너무해. 그거를 올해 4번이나 당해가지고요. 정말 이별하고 싶다. 그 정도면 자아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 항상 생각합니다. 어. 얘가 본체가 아닐까? 나는 약간 따라가는. 나 얘 숙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사실 이것도 제 건강 관련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게요. 저의 건강을 기원해주세요. 네. 그러면 주주님 혹시 이별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도 하나님이랑 똑같이 네. 이별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그쵸. 않아가지고 지금 너무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이별하고 싶지 않고 막 그랬는데 진짜 꺼낸 게 네. 생각난 게 궁금해. 제가 운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초보 운전 딱지? 우와. 그거 떼버리고 싶어요. 내년에는 이제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는. 와, 그건 이별해야겠는데요? 그건 이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내년 말쯤에는. 가능합니다. 내년 말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저 오늘 우연찮게 그 초보 운전 스티커를 봤는데 네. 왕 초보 운전을 해놓고 왕에다가 X자를 표시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왕왕이구나.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것처럼 단계별로 나누셔도 좋지 않을까. 하나씩 줄여가는. 하나만 줄어도 어쨌든 목표는 좀 이룬 거긴 하니까. 괜찮다. 네. 약간 처음에 왕초보였다가 좀 왕초보였다가 왕초보였다가 초보 이제 아예 떼는 것까지. 네. 좋다. 주주님의 초보 딱지 이별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저 앞으로는 좀 이별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저도요. 이별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사실 피할 수 없으니까요. 그쵸.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앞으로는 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오늘 그러면 이렇게 이번 달 첫 주제인 이별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경험 이야기해주신 게스트 주주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녹음 괜찮으셨나요? 네, 떨렸는데 하나님이랑 하느님이 너무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감사해요.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하느님 우리 이제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별을 앞둔 언니들한테 좀 이것만은 지켜라 뭐 하는 하느님만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 감정을 잘 이겨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과정에서 본인 자신에게 너무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해요. 약간 너무 내 탓을 하지 말아라? 그런 느낌일까요? 그죠. 어쨌든 그 본인의 문제라고 해도 우리는 이런 큰 사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따지자면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외부적인 거라든가 꼭 자기한테서 문제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기 문제도 있으면 다시 바꾸면 되고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로. 사실, 이별하게 되면, 내 감정이 힘드니까 나를 자책하게 되고, 그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내 잘못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가 그죠.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런 이성적 사고가 힘들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거에 너무 빠져들지 않는 굳건한 마음, 네.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게스트 주주님, 네. 우리 코너 정말 마지막으로 네. 하나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이별이라는 게 그 과정 자체도 힘들지만, 좀 이별을 하고 난 후에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것도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얘기했지만. 그래서 듣고 계신 언니들 중에서도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별 후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언니들한테 좀 드릴 말씀, 주주님만의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누군가가 떠나가면 또 다시 오는 게 사랑이고 인연이니까 연인은 언젠가 다가오니까 네. 너무 자기를 망가뜨리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네. 그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 그냥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너무 좋은 말씀이었어요. 네, 근데 정말로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발전하고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만드는 게 진짜 이별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정말. 그러면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또 누구나 또 처음은 있고 또 그 과정은 미숙하고 어리석기 마련인 것 같아요. 언니들의 처음을 언제나 레주파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언니들. 저희 그러면 다음 달에도 또 다른 새로운 첫 경험들로 언니들을 응원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눈을 떠보니 하얀 눈 위에 검은 발자국들이 수없이 찍혀 있었다. 누군가의 인생과 철학이 느껴질 만큼 어지러우면서도 정리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찍히지 않는 발자국을 남기며 누군가의 검은 발자국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언니들, 아쉽게도 11월의 월간 퀴어는 한 달간 잠시 쉬어갑니다. 대신 3월의 월간 퀴어로 재방송됩니다. 다음 달에도 언니들을 위한 새로운 퀴어 문학으로 돌아올게요. 3월의 월간 퀴어 큐큐 퀴어 단편선 제1권 사랑을 멈추지 말아요. 중 볕과 그림자 이종산 지음 큐큐 출판사 편엠 하나 읽음 해가 그림자와 무지개를 만든다. 나는 마당에서 해를 등지고 분무기로 물을 뿌린다. 화분에 물을 주다가 무지개가 생길까 해서 해본 것이다. 하지만 무지개는 생기지 않았다. 여름 햇빛에 등이 뜨겁다. 나는 화분들을 그늘이 있는 곳으로 옮긴다. 애플민트, 로즈베리, 레몬밤, 바질, 페퍼민트. 엄마가 키우는 허브 화분들이다. 허브는 아니지만 방울토마토도 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다.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었다 진다. 올해는
나도 처음으로 그 텃밭에 꽃을 심었다. 지난 방학 때 하트가 준 알뿌리였다. 우리 집에 마당이 있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가져왔다고 했다. 무슨 꽃인데? 심어보면 알아. 나는 하트가 준 알뿌리를 이번 봄에 심었다. 처음 한두 달은 아무 소식도 없어 죽은 건가 했는데 한 달 전쯤 싹이 나더니 그때부터는 무서울 정도로 쑥쑥 자랐다. 지난주에는 꽃봉오리가 맺힌 걸 보고 조마조마했다. 내 생일 전에 꽃이 피어야 하트에게 보여줄 텐데. 내 마음을 알아준 건지 어제부터 봉오리가 열리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에 마당으로 나와보니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붉은 칸나였다. 칸나가 햇살을 받아 빛난다. 정말 예쁜 빨간색이다. 갓 피어서 싱그럽고 아름답다. 줄기에 달린 잎사귀들도 싱싱하다. 자꾸 칸나의 눈길이 간다.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보게 된다. 칸나가 자랑스럽다. 칸나를 보면 하트도 알 거다. 그 애가 준 선물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돌봤는지. 엄마의 명령대로 화분들에 물을 준 다음 바질 잎을 조금 따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긴다. 엄마가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나무 주걱으로 프라이팬을 휘젓고 있다. 뭐 만들어? 파스타. 이거면 되지? 내 생일 음식으로 그거면 되냐는 뜻이다. 냉장고에는 어제 아빠가 사온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와 파스타. 그거면 충분하다. 어차피 올 사람도 한 명밖에 없다. 나는 엄마에게 바질잎을 내밀었다. 그건 마지막에 얹기만 할 거니까 일단 식탁에 둬. 거기 빈 접시에 꽃도 뿌려줘? 됐거든. 꽃은 먹는 게 아니야. 나는 손에 있던 바질잎들을 접시에 떨어뜨린다. 아이보리색 바탕에 초록색 태가 둘린 작은 도자기 접시다. 부엌 서랍에는 식용꽃들이 들어있다. 펜지와 금잔화, 먹을 수 있는 장미도 있다. 장미를 먹다니. 나는 꽃을 먹는다는 발상이 싫다. 꼭 그렇게 지구에 있는 모든 걸 먹어치워야 직성이 풀리겠냐, 이 야만적인 인간들아? 그런 생각이 든다. 야만인들.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웃는다. 딸, 여기 와서 이것 좀 볼래? 네 생일을 위해 죄 없는 토마토들이랑 닭 한 마리가 뜨거운 불 위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 이따 먹기 전에 애도하는 거 잊지 마. 설마 너 때문에 희생당한 닭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지는 않겠지? 내 기억에 이미 500번 정도는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하여튼 한마디도 안 져. 개명 신청은 했니? 네 이름을 건방진으로 바꿔야 한다니까. 네가 태어났을 때는 이런 애로 자랄 줄 모르고 이름을 너무 고급스럽게 지었어. 그런데 어떤 부모가 애를 낳자마자 그 애하고 딱 어울리는 이름을 지을 수 있겠니? 그냥 희망사항을 갖다 붙이는 거지. 15이면 이제 성격 형성은 충분히 됐다고 봐. 그러니까 이제 너랑 잘 어울리는 이름으로 바꾸라는 거야. 알겠지, 방진아? 내 이름은 경. 한 글자에 햇볕과 그림자라는 뜻이 모두 들어있다. 부모님의 희망사항은 내가 빛과 어둠을 모두 아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었다. 나는 아직 빛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난 그림자가 더 좋다. 내 인생은 빛과는 거리가 멀다. 생일에 만날 친구도 한 명밖에 없는 신세다. 그 친구마저 며칠 전부터 연락 두절이다. 아, 참. 화분들 집에 들여놨어? 마당에 그냥 두면 고양이들이 뜯어먹는다니까.
나는 엄마의 잔소리를 못 들은 척하고 냉동고에서 얼음을 꺼낸다. 얼음을 그릇에 부어서 가지고 나간다. 허브들은 무사하다. 고양이들이 습격 작전을 펼치기에는 날씨가 너무 덥다. 동네 고양이들은 어디 구석에 숨어 있거나 길바닥에 눌어붙어 꼼짝도 안 하고 있을 것이다. 고양이 물그릇이 비어 있다. 동네 고양이들은 담을 넘어 우리 집에 들어온다. 나는 고양이 물그릇에 얼음을 넣는다. 내 칸나를 뜯어먹지 않아줘서 고맙다는 의미다. 야, 왜 답이 없어? 오늘 안 올 거야? 나는 하트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이번에도 읽고 씹을까? 하트는 초등학교 친구다. 5학년 때 처음 같은 반이 돼서 친해졌다. 어떻게 사람 이름이 하트일 수 있지? 충격적이었다. 짝이 되고 나서 내가 처음 그 애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애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렇게 부르지 마. 네 이름 아냐? 넌 이름이 뭔데?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나는 하트에게 내 이름의 뜻을 알려줬다. 햇볕이란 뜻일 때는 경이라고 하고 그림자라는 뜻으로 쓸 때는 영이라고 한대. 근데 난 해보다 그림자가 더 좋아. 그럼 네가 그림자를 가져. 내가 해를 가질게. 그래서 나는 하트를 경이라고 부르게 됐다. 하트는 나를 영이라고 부른다. 하트는 얼굴도 하트처럼 생겼다. 하트형의 갈색 얼굴, 볼에서 빛이 난다. 쌍꺼풀 짙은 큰 눈에 입술은 도톰하다. 예쁜 애다. 나는 하트와 정반대로 생겼다. 얼굴은 창백해서 시든 콜리플라워 같고 이목구비는 납작 밋밋하다. 가슴도 그렇다. 내 가슴은 납작한데 하트의 가슴은 불룩하다. 하트에 비하면 내 몸은 어린애 같다. 중학교에 들어간 후 하트는 점점 더 예뻐졌다. 나는 더 못생겨지고만 있는데 가끔은 조바심이 난다. 우리가 서로에게 안 어울리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달라질수록 멀어질 것만 같다. 우리 가족은 작년에 이 동네로 왔다. 원래는 인천에 살다가 내 학교 문제로 집을 서울로 옮긴 것이다. 나는 태어난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 동네가 지긋지긋했다. 하트가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 장점도 없는 동네였다. 그 동네를 떠나 이곳으로 온 날 나는 조금 울었다. 하트를 다시 못 보게 될 것 같아서 두려웠다.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 달리 우리는 멀어지지 않았다. 하트는 지금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엄마는 내가 이 동네에 적응을 못하는 게 하트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말은 틀렸다. 나는 인천에 살 때도 친구가 하트밖에 없었다. 이 동네에 적응을 못한 것도 아니다. 처음에는 집이 작아져서 불만이 많았지만 어느새 이곳을 좋아하게 됐다. 아파트만 있던 예전 동네와 달리 여기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주택가다. 집은 작아졌지만 마당이 있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예전에 살던 넓은 아파트보다 낫다. 나는 이곳에 잘 적응했다. 그냥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못했을 뿐이다.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는 하트가 있으니까. 하트가 오지 않는다. 약속대로라면 4시간 전에는 왔어야 하는데. 하트 엄마의 마음이 바뀐 걸까? 하트의 부모님은 하트가 어른 없이 멀리까지 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은 내가 매번 하트를 만나러 인천까지 갔다. 하트에게 허락된 이동 범위는 부평 시내까지다.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부평역 앞까지 가는 건 괜찮다. 역에서 지하철을 타는 건 금지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어린애가 혼자서 지하철을 타는 게 말이 되니? 그게 하트가 친구들과 어딘가 놀러 가고 싶어서 졸을 때마다 듣는 말이다. 하트는 좀 성숙한 편이다. 어린애로는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하트의 부모님은 하트가 애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네를 못 벗어나도록 하는 게 아닐까? 그냥 내 생각이다. 하트 엄마 앞에서는 그런 생각을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겠지만 말이다. 하트가 이번에 우리 집에 오는 것을 허락받은 건 기적이었다. 하트가 몇 달 동안 부모님과 협상한 결과였다. 하트는 딱 한 번만 서울에 있는 우리 집에 오는 것을 허락받았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내 생일에. 우리는 들떠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파티를 하는 거야. 둘이서 하는 것도 파티라고 할 수 있나? 우리 둘만의 파티지. 나는 어제 새벽까지 내 방을 꾸몄다. 해피 벌스데이 갈런드를 만들고 풍선을 벽에 달고 우리가 같이 본 영화의 포스터들을 프린트해서 방을 도배했다. 하트와 나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 같은 동네에 살 때는 매일 함께 영화를 봤다. 내가 하트의 집에 갈 때도 있었고 하트가 우리 집에 올 때도 있었다. 누구의 집에서 보느냐는 문제가 아니었다. 어떤 영화를 보느냐가 중요했지. 오늘은 무슨 영화를 볼까? 우리는 수업 시간에 쪽지를 주고받으며 그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는 했다. 도저히 못 고르겠어. 오늘은 네가 보고 싶은 걸로 보자. 원바디스? 딴 건 없어? 또 그런다. 쉬는 시간에 얘기해. 담임이 날 자꾸 본다.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담임 유부남이야. 그만 보내라니까. 나는 지금 영화 포스터들에 둘러싸여 있다. 영화마다 다른 추억이 있다. 문에 붙어있는 영화들은 최고의 추억들이다. If Only, About Time, Once, 라라랜드, 비긴 어게인. 나는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고 하트는 음악 영화를 좋아한다. 옛날 영화도 많이 봤다. 노팅힐,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이와이 슌지의 영화들, 진짜 옛날 옛적 뮤지컬 영화들. 셀 수가 없다. 자주 만날 수 없게 된 뒤에는 각자 집에서 영화를 보지만 볼 영화는 함께 고른다. 영화를 고른 뒤에는 시간을 맞춰 동시에 재생한다. 그것도 나름대로 재밌다. 틀었어? 틀었어. 그럼 시작. 다 보고 연락하자. 응, 영화 잘 봐. 너도. 엔딩 크레디트가 시작되면 전화를 걸어서 1시간은 수다를 떤다. 엄청난 영화를 봤을 때는 영화 러닝타임보다 길게 얘기를 나누기도 한다. 때로는 몇 마디만 나누고 전화를 끊을 때도 있다. 너무 좋네. 좋지? 응. 그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영화가 있다. 제일 좋을 때는 진짜 형편없는 영화를 봤을 때다. 그런 영화를 봤을 때는 우리 둘 다 격분해서 몇 시간이고 비난을 퍼붓는다. 비난의 대상은 그 영화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이다. 가장 심하게 욕을 먹는 건 당연히 감독이다. 오후 4시 반.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다. 오늘 내가 보낸 메시지들을 하트는 모두 씹었다. 아예 읽지도 않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교통사고가 난 걸까? 지하철이 폭발했나? 길을 걷다가 납치당한 건 아니겠지? 온갖 걱정이 든다. 그러다가 화가 난다. 오늘 6시까지 답 없으면 다신 너 안 봐? 나는 메시지를 쓰다가 지워버린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그 소리를 들으니 더 화가 난다. 그 애 때문에 생일날 쫄쫄 굶고 있다. 이제 모르겠다.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지. 최악의 생일이다. 암울한 인생.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깜빡 잠이 들었나 보다. 지금 몇 시지? 문을 연 사람은 엄마였다. 엄마가 아니면 누구겠어. 신경질이 난다. 왜 항상 노크를 안 하는 거야? 수백 번도 더 말했는데. 제발 문 열기 전에 노크 좀 해달라고.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한테 한 소리 하려는데 뒤에 하트가 서 있는 게 보인다. 하트 왔다. 엄마가 말한다. 보이거든. 나는 속으로 대꾸한다. 엄마는 하트만 데려다주고 문 앞을 떠난다. 들어가도 돼? 하트가 내 방 문가에 서서 묻는다. 안 된다고 하고 싶지만 하트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진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한다. 꽃이 예쁘게 폈더라. 어떻게 저렇게 잘 길렀어? 그냥 알아서 잘 자란 거야. 난 신경도 안 썼어. 네가 오늘 안 올 줄 알았으면 그냥 뽑아버릴 걸 그랬어. 내가 말을 톡 쏜다. 내 말에 쏘인 하트가 아픈 표정을 짓는다. 안 오긴 지금 와 있잖아. 나는 하트를 노려본다. 화 많이 났구나. 나 그냥 갈까? 그거 협박이야? 가든지 그럼. 하트는 그냥 서 있다. 하트가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이 떠오른다. 내 풍부한 상상력 탓이다. 상상 속에서 하트는 쓸쓸하게 걷고 있다. 혼자서 터덜터덜. 나와 다퉈서 속상한 마음으로. 들어와. 왜 이제 온 건지 드러나 보자. 전화는 왜 안 받았어? 하트가 내 방으로 들어선다. 문은 닫았다. 하트가 내 방 가운데 서 있다. 하트는 거기 서서 망설이고 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러고 보니 조금 야위어 보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하트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울음을 터뜨린다. 나는 놀라서 침대에서 일어난다.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죽음에 익숙치가 않다. 내가 아는 사람이 죽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트는 12살까지 할머니와 같이 살았다. 그러다 3년 전에 할머니가 요양원으로 가시게 됐다. 그때 하트는 일주일 넘게 단식 시위를 했다. 하지만 어른들이 내린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나는 하트에게 다가갔다. 왜 얘기 안 했어? 탓하는 게 아니라 미안해서 하는 말이다. 전화로 말하기 싫었어. 어쩌다? 갑자기 쓰러지셨대. 심장이 안 좋으시긴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 언제? 나는 짧게 묻는다. 언제 그렇게 되셨는데? 그렇게 한 문장으로 물어볼 수가 없다. 지금 같은 상황에 그렇게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할머니의 죽음을 그렇게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없다. 이틀 전에 이제 나도 울고 있었다. 나는 하트를 껴안았다. 늦어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우리는 껴안고 울었다. 그러다 지쳐서 침대에 앉았다. 창문에 노란 볕이 어른거린다. 방 안이 덥다. 나는 일어나서 창문을 연다. 바람은 불지 않는다. 햇빛이 방 안 깊숙이 들어온다. 그 볕은 뜨겁지 않다. 방이 반쯤만 환해진다. 벽에 그림자가 생긴다. 사람 그림자 둘. 내가 움직이자 그림자도 움직인다. 선물도 못 챙겼다. 넣어주려고 산 게 있는데
집에 놓고 왔어. 거기서 바로 오느라. 하트가 날 보며 말한다. 볼에 흐른 눈물이 마르고 있다. 우리 둘 다 더 울지는 않는다. 뭘 샀는데? 모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며. 그때 엄마가 문을 두드린다. 내가 문을 연다. 엄마는 쟁반을 들고 있다. 물이 담긴 잔 2개. 물에 레몬과 얼음이 한 조각씩 들어있다. 너네 울었니? 아니? 나는 쟁반을 받는다. 좋은 생각이 난다. 엄마가 간 후에 나는 컵 2개를 창가에 있는 책상에 내려놓는다. 그러고는 쟁반을 머리에 올려놓고 하트를 본다. 벽에 있는 내 그림자가 모자를 쓰고 있다. 하트는 내 그림자를 본다. 나도 써볼래. 하트가 내 쟁반을 가져간다. 이제 하트의 그림자가 모자를 쓰고 있다. 나는 하트 옆에 앉고 하트는 쟁반을 내려놓는다. 책상에 있는 유리잔에 눈길이 간다. 유리잔을 통과한 햇빛이 무지개를 만들었다. 하트의 손등에도 무지개가 있다. 나는 그 무지개를 본다. 그 무지개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화장하기 전에 할머니 얼굴을 봤어. 관 속에 계실 때. 무섭지 않았어? 보기 전엔 무서웠는데 막상 보니까 안 그렇더라. 할머니 얼굴이 예뻤어. 깨끗하고.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았어. 우는 사람은 없었어? 고모가 울긴 했어. 사람이 별로 없었어. 우리 부모님하고 나, 고모, 나는 잘 모르는 친척 할머니 한 분. 그렇게만 들어갔어. 고모가 결혼을 안 해서 다른 가족이 없거든. 오늘 본 그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 사촌동생이래. 어릴 때 같이 자라서 각별한 사이라더라. 그분도 울지는 않으셨어. 그냥 우리 할머니를 물끄러미 보기만 하더라고. 그러다 그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손을 잡았어. 저래도 되나 싶어서 우리 엄마 소매를 잡고 흔들었는데 엄마가 날 화난 얼굴로 보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 그 할머니는 관이 나갈 때까지 우리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 화장할 때는 나도 울고 우리 고모는 통곡을 했어. 그 전까지는 아주 조용했고 훌쩍이는 소리만 약간 났어. 마지막으로 본 할머니 얼굴이 계속 생각나. 뭐라고 하지? 잔잔하다고 해야 하나? 잔잔하고 평온한 얼굴이었어. 하트의 얼굴은 담담하다. 하지만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고였다. 괜찮아? 슬퍼 보이는데. 슬프긴 한데 괜찮아. 어제까지는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할머니 얼굴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조용해지더라고. 이제 어제만큼 괴롭진 않아. 하트의 할머니는 장난기가 많은 분이셨다. 베란다에서 화분들을 돌보고 계실 때가 많았는데 내가 하트의 집에 놀러가면 나에게 마실 거 줄까? 하고 물으셨다. 내가 네, 주세요 하면 여기 온갖 차가 다 있으니 마음대로 따가서 우려 먹어라 하며 웃으셨다. 밖에서 본 할머니의 베란다는 언제나 싱싱한 식물들로 가득했다. 하트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쉴 곳이 필요하다는 듯. 하트에게서 좋은 냄새가 난다. 하트에게서만 맡을 수 있는 냄새다. 사람에게서 이렇게 달콤한 냄새가 날 수 있다니. 그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묘해진다. 나는 그 기분이 뭔지 안다. 그래서 하트에게서 떨어진다. 내게 몸을 기대면 안 돼. 널 만지고 싶어져. 나는 어깨를 비틀어 하트의 어깨를 밀어낸다. 옆으로 물러난다. 하트가 날 본다. 하트의 머리카락, 눈빛, 코와 입술, 귀, 말랑한 가슴,
허리와 다리가 날 혼란스럽게 만든다. 하트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긴장한다. 하트가 다가온다. 우리는 전에도 이런 장난을 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안 속아. 나는 눈을 감지 않는다. 전에는 눈을 감는 바람에 놀림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어떡하나. 이번에는 장난이 아니다. 하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는다. 어릴 때 말고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입을 맞춘 건 처음이다. 하트의 입술은 말랑하다. 하트의 입술이 떨어진다. 너무 짧은 키스. 난 한 번 더 하트에게 입을 맞춘다. 입술이 닿아 있을 때만 그 입술이 말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느낌이 좋아서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 나는 겨우 떨어진다. 우리 이래도 될까? 너희 할머니가 오늘 떠나셨잖아. 우리 할머니는 이런 거로 화낼 사람이 아니야. 하트가 웃는다. 있잖아. 나 올해 가기 전에 해보고 싶었다. 뭘? 우리가 방금 한 거. 첫 키스? 우리는 그 말을 놓고 웃음을 터뜨린다. 첫 키스. 그 말이 무슨 대단한 농담이라도 되듯이. 오늘 하게 될 줄은 몰랐네. 너랑 할 줄도 몰랐지만. 나라서 싫어? 너라서 행운이라고 생각해. 행운이라니. 내가 다른 사람의 행운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다. 가슴이 기쁨으로 쿵쿵 뛴다. 방이 아까보다 더 환해졌다. 여름에는 해가 길다. 볕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는 진해진다. 방 안으로 들어오는 환한 빛과 벽에 그려진 우리 둘의 검은 그림자. 빛도 그림자도 선명하다. 이제 빛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빛과 어둠, 볕과 그림자, 여름에 붉게 피어나는 꽃, 사랑과 죽음, 그리고 산다는 것. 내 마음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섞여서 어떤 감정이 일어난다. 처음 느껴보는 슬픔이다. 가슴 속에서 강렬한 기쁨과 가슴 저미는 슬픔이 한데 섞여 요동친다. 산다는 게 말이야. 산다는 게... 하지만 사는 게 어떻다는 건지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다. 하트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테니까. 나도 그래. 하트가 말했다. 오늘도 내일도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들. 바쁘고 치열하게 돌아가는 하루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만의 이야기가 있나요? 언니들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치유하는 수호천사가 되어드릴게요. Dear My Diary. Dear My Diary 11월 8일 수요일. 오늘 날씨 바람 불고 쌀쌀. 나 오늘 한 사람의 세상을 한 걸음 넓힌 것 같아. 왜냐면 나랑 엄마랑 내 여자친구랑 이렇게 셋이 점심을 먹으러 갔거든. 원래 나의 목표는 3년 내로 가족 행사에 여자친구도 데려와서 같이 먹고 놀고 하는 거였어.
그런데 어쩌다 보니 오늘 셋이서 시간을 보낼 기회가 생겼지 뭐야. 그것도 오히려 엄마가 우리의 양해를 구해서 말이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아직도 어벙벙해. 내가 몇 년 전 엄마에게 커밍아웃 했을 때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다 듣고 따로 살기 시작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보니 세상이 좀 변한 것 같긴 해. 고작 밥 한 번 먹은 걸로 이렇게 느끼는 거냐고? 아니. 나의 여자친구에게도 본인을 엄마라고 칭하며 오가는 말들. 그 대화 안에서 공통점을 찾고 조금이나마 서로를 알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난 참 많은 변화를 느꼈어. 특히 엄마를 떠나보낼 때 먼저 여자친구를 안아주시던 모습은 내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우리의 시간을 뺏는 거 아니냐며 계속 집에 먼저 들어가라 하시던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 이런 장면은 상상도 한 적이 없는데 참 인생 모를 일이야. 몇 년 전에는 여자친구를 여자친구라 하지 못하고 그 친구라고만 했는데 나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자친구라고 계속 말하다 보니 엄마에게도 변화가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건 우선 나부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번엔 그랬어. 다음은 나의 여자친구도 나의 가족으로서 가족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그럼 이만. 네, 안녕하세요. 언니의 수호천사 하나입니다. 한울입니다. 오늘 되게 가슴 뭉클해지는 일기를 가져왔죠. 보면서도 저 되게 흐뭇하게 웃으면서 계속 들었는데요. 네. 이런 경험이 사실 그렇게 흔한 경험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래요, 하늘님? 네네. 언니 말대로 정말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겼다? 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건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 우리 존재 자체로서 인정받는 거,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그거를 몇십 년째 하려고 하지만 어렵죠.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정말 가장 나의 전폭적인 지지자인 부모님한테서 그런 지지를 받으면 저는 세상에서 내가 나를 인정 못해도 어쩔 거냐 약간 이런 그 정도로 좀 저한테 있어서는 큰 힘이 되는 존재? 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뭔가 언니가 글에 담겨지지 않는 약간 가슴 벅참 그런 게 저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언니한테 무슨 선물을 드려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미 이 언니의 선물을 잔뜩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언니한테 선물을 줘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선물을 드릴까. 이제 오늘 밥을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언니한테 약간 상견례 선물을 줘야 되나. 부모님들끼리 접견하시라고 약간 그래야 되나 했는데 네, 그거는 언니가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언니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선물은 노래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오늘. 네. 정은지의 하늘바라기예요. 저는 사실 이 노래를 들으면 예전에는 몰랐는데 약간 부모님에 대한 노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 가사 중에서 약간 약해지지 마, 슬픔을 혼자 안고 살지는 마, 이런 내용이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게 아빠를 떠올리면서 쓴 가사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노래를 들을 때는 몰랐는데 가사 정말 예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들으니까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약간 내가 나의 부모님이 생각나는 그런 노래가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또 약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내가 어렸을 땐 정말 커 보이지만 내가 커서 보면은 막상 되게
작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뭔가 오묘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부모님을 응원하고 막 그런 노래이기도 하지만 나를 또 응원하는 그런 노래이지 않을까? 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나와 부모님의 관계를 되게 윤택하게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는 노래라고 생각해서 언니도 한번 이 노래를 들어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선물 언니께 드리는 제 선물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듣고 올게요. 네, 듣고 왔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앞에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커밍아웃을 했을 때 애초부터 흔쾌히 받아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지금 사연자분들처럼 본인의 노력 그리고 네. 부모님도 이렇게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서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거 느낄 것 같아요. 정말요. 약간 서로 성숙해진다? 관계에서도 성숙해지고 세상도 넓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성숙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성장은 멈추지 않네요. 멋진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연이 어머니와 관련된 거니까 저도 눈물 나는 노래요?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인순이의 엄마라는 곡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눈물 나는 노래 아니에요, 그거? 듣는 사람이 어떤지에 따라 약간 그럴 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수련회 때 종이컵에 촛불 넣고 불 밝히면서 엄마 오고 그런 노래 아닙니까, 그거? 그러게요. 네, 그러면 이 날을 떠올리면서 노래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 인순이의 엄마 듣고 클로징으로 돌아올게요.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하늘님, 네, 하나님. 왜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우리 오늘 방송 끝나면 다음 달 12월 방송이 올해 마지막 방송이라는 거?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래요, 하늘님. 우리 진짜 곧 마지막 방송이라고요. 그 말인 즉슨 2023년 올해도 곧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럴 순 없어. 그럼 이제 곧 한 살 더 먹겠네요.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라니 믿을 수 없어요. 듣고 계신 언니들도 믿기지 않으시죠? 2주차 방송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곧 끝난다는 게요. 언니들 정말 아쉽지만 오늘 2주차 엘플릭스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하네요. 우리 다음 달 2023년 마지막 방송에서 만나요.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